네, 안녕하세요. 마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조금 소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할게요. 신규칙 12조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인데 이건 법조문 자체를 넣었거든요. 이게 눈에 짬비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법조문을 보시더라도 이게 특징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말 써놓은 것 같아서 법조문에 눈에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을 써놓은 거예요. 특징이 없기 때문에. 신규칙 12조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경찰청장이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경비원 신교육 기관 또는 단체 장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거죠. 이번에 새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죠. 신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원래 한 달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교육기관에 가서 이수증을 발급받고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찰 쪽에 보내서 경찰 쪽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임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신임 교육 이수증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 이수증 교부 번호 등 솔직히 아직까지는 설마 낸다 치면은 이걸 낼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뭐 교육 일시 교육 시간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있겠죠. 또 교육 교육 장소 뭐 이렇게 하려나? 뭐 이거를 바꿔서 내버리면은 이제 답도 없죠. 근데 아마 이거를 바꾸면은 진짜 생각 없는 사람 같아서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돼서 안 담았고, 포함한 신입 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이 신임 교육 받을 때 그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 또는 서장은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역시 필요청 할 수 있다. 요청이 왔으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법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 지도사, 이게 또 왜 헷갈리겠어요. 제가 이거는 밑줄 그은 게 여러분들이 아까 경찰청장 신임교육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예, 경찰 신임교육은 누가 한다? 예, 경찰청장이 계획을 수립한다. 단 직무교육은 경비 지도사가 합니다.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 뭐겠어요? 이게 매월 4시간이죠. 4시간. 일반 경비원은 4시간. 특경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만 썼지만 특경도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특수경비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이고 우리 나중에 한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니면 청원경찰법을 다 하고 나서 0만 따로 담아서 따로 해서 강의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특수경비 교육시설이죠. 신임교육 경비시설이고 653230 소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165제곱미터에 100인 이상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하고, 3위는 뭐겠어요? 132니까 이제 기계 관제 시설인가요? 네, 아마 그걸 거예요. 또 기계 관제 시설이고, 30은 330m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이나 뭐 운동장, 또 소총 사격이 가능한, 권총 사격이 아니라 소총 사격이 가능한 10. 근데 제가 알기로 저는 이게 소총사로 10m 하는데 저 권총으로 특수경비 교육을 받았는데, 하여튼 좀 소총사로 10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소총에 의한 사격이 가능하고, 여기서 그나마 좀 치사한 문제가 나온다, 좀 너무 치사하다 이러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 감수관이라고 해서 여기 130m의 기계 실습실이 뭐만 달려있으면 되냐면 감지, 또 수신기기, 또 관제 시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신기기가 필요가 없어요. 좀 치사하죠. 예, 송신기기는 이제 기계 경비가 설치된 시설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예, 감지기기, 수신 장치, 또 관제 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이게 50인 100인 나오면 다 100인으로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100인 해놨고, 이제 바로 또 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 절차입니다. 이것도 눈에 안 익어서 제가 또
바로 써드릴게요. 시설주는 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가 포인트가 시설주 경비업자가 더 이상 안 나오죠. 무기 관련돼서는 관할 경찰청으로 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 관서장은 이제 중요 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 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면은 필요청 이거 당연히 읽으면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끝나겠죠. 이런 거는 필요청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 아니거든요. 필요청 할 수 있다의 예외가 우리 아까 설명했죠. 무기 수리할 때랑 또 무기 수리할 때랑 그 다음에 무기 대여시 또 그리고 경비업원이 또 최소한의 한도로 해야 하고 공제 규정에 있어서 또 최소 한도로 하여야 하고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5개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4개만 기억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설주는 규정에 의한 무기 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시설주가 해야 되고 이게 또 건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게 뭐겠어요. 우리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회수할 수 있는 사유 조사 정신에서 조사 정신 그 밖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 사건이 되는 사람 있고 또 정신 이상자 조사 정신 그 밖에 또 그 밖에 이유로 한 사람 또 사표를 표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무기 관리 사항이고 무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시행령 21조에 있죠. 그리고 경비법 시행규칙에서는 월 1회 무기 관리 상황을 해야 하고 또 청원경찰법에서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23조 위반행위 보고 통보. 경비업자는 이제 관할하는 지청장 또는 서장은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이제 위반한 사실을 알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잘 봐요. 여기가 중요하죠. 경비업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을 허가한 지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합니다. 위반행위 통보할 때 그러니까 그 사무소나 출장소 이렇게 관할 구역에 있는 지청장이나 서장이 경비업을 허가한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 이제 부산에서 만약에 장사를 했어요.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위반했다. 그러면은 부산 지청장이 뭐 서울 지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되고 서울 지청장은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경비업자에게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를 관할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주 눈에 안 익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빨간 줄 몇 개를 쳐놨고 시행령 24조 25조 보면은 이제 이건 너무 쉽죠. 짬비나 지금까지 모르시면 안 될 사항들이고 두문이고 모르셔도 되죠.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딸 수 있어. 허브 업무 외보대 이도 이류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업무 뭐 허위 부정 또 업무 외보대 업무 외의 업무 또 벗어난 때 또 업무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특수경비원 관련 업무 외에 했을 때 또 2년 동안 도급을 얻거나 또는 최종 도급일 다음 날로부터 2년 동안 없을 때 1년간 휴업했을 때 또 배치 폐지명을 따르지 않아 했을 때 배치 폐지는 누가 하겠어요? 관할 경찰서장이 해야겠죠. 지청장의 권한이 아니니까. 또 정지처분은 또 누가 하겠어요? 이제 또 지청장이 해야겠죠. 영업 정지는 지청장 것이니까. 왜냐 잘 봐요. 취정이잖아요. 그죠? 취정. 그 우리 취정 외웠었죠? 이렇게죠. 두문으로 또 찾아드릴게요. 취정. 경비업 취정 취소 정지나 지도사 취소 정지 누가 말 수 있어요? 경찰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나와 있지만 그 또는이 제가 병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괄호로 묶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경비업 정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하지만 지청장이 경비지소나 이런 거는 위임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임 파트에 보면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지청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찰청장이 경비업 정지를 취소나 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하고 지청장 권한이고 취정해서 지청장의 권한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위법 정지 사유에는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지 허결 교대응 서류 손감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또 선임이라 해서 선임 미선임 미배치해서 또 나올 건데 제가 나중에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1번 회독
수 증가 강의나 이런 데서 설명해 들었던 것 같고, 위법 지도사 집도사 이게 몇이죠? 명치어 결 교 대응 서류 손간변. 그러니까 13취 경13 경고 하나 경36 경36 경3취 경6취 이렇게 가죠.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하나 해드린 거는, 지금 하나씩 말씀드린 거는 하나 1회 2회 3회 적발 시죠. 그리고 이게 또 누구든지 2회 이상 정지 처분 받으면은 취소라는 말은 뭐다? 잘 봐요. 경3육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가 경고, 2차가 3개월 정지, 3차가 6개월 정지죠. 그럼 여기서 4차를 받았어요. 4차는 정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3차의 기준인 6개월을 받아야겠지만, 잘 봐요. 이미 3차에서 정지, 6차에서 정지를 받았으니까 정지를 2번 받았죠. 그러면 4차는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취소다. 법조문에 의해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4차 정지 기준을 안 정했어요. 무조건 끝나는 거고, 경고 하나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사유만 유일하게 경고 1개월 정지만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4차 적발되면은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중 변경하거나 또 1개월 또 정지를 매길 수 있겠죠. 대신 5차 적발되면 뭐다? 정지를 2번 받았다면은, 왜냐면 경고를 또 받을 수 없어요. 왜냐? 경고 가고 1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정지를 또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취소를 매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처분행위가 있고 적발된 날로부터 다시 적발된 경우,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당해 행위가 있은 날. 알겠죠? 처분행위 기준은 적발된 날로부터 뭐 해서 처적적, 이거 차이가 있다 했죠? 야, 너 너무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저는 사실 잘 안 나요. 근데 포인트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면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처적적으로 얘는 대구 경비조서가 특이한 게 당해 행위가 있은 날. 왜 특이하다고 했는지도 앞에 있는 한글 파일로 제가 1강, 2강 법조문 반복할 때 말씀드린 것 같고, 허브걸 양도 정지 중 성삼 62 왕심 69 이거 외우시면 되고, 경비 협회 공제사업 빨리 가볼게요. 또 26, 27 이게 좀 있으면 다 가거든요. 시간을 빨리 30분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을 작성, 의무입니다. 의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경비법도 아니고 또 경찰청이 정하는 바에도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알겠죠? 징수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돈이니까. 그죠? 협회는 공제사업 하라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구분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 말 때문이거든요. 시행령 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이게 원칙이 뭐다? 수입 인지. 증지는 뭐라 했어요? 지방세라 했죠. 지방세 관련된 거고, 인지가 국가기관에 내는 거기 때문에 수입 인지를 첨부해서 하여야 합니다. 시험 응시료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것도 시험 출제 기간으로 또 바뀌어서 낼 수도 있겠죠. 그 점 유의하시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의 이거 제가 왜 이 두 개를 해놨냐면은, 잘 봐요. 처음에 몰랐는데, 저 비행기가 와서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경찰청장 및 지청장만 왜 두 개만 나와 있을까? 얘는 시험 응시를 고지 안 하는 데라 생각했는데, 지청장도 허가증 관련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안지도 점검. 자, 연 2회. 포인트는 연 2회. 누가? 지청장이. 어떻게? 받고 싶으면은 보안인가를 받아야겠죠. 보안인가? 보안인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행령 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 시청장은 이거 좀 특이하죠. 저희 권자가 아직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청장이 요청을 하는 거고, 그 행사 주최자한테 이제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 주최자에게 부득이하다고 할 수 없을 때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알겠죠? 이거 행사 개최 24시간 전 이렇게 행사 개최 일 전인데, 이거를 행사 개최 24시간 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일주일 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눈에 잘 익어서 헷갈릴 만한 건 지청장이나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치사하면 또 이것까지도 바꿔버리겠죠. 경찰 인력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많이 틀릴 것 같긴 한데, 말이 좀 맞아가지고
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가 출제자도 아니고 안 내겠죠. 안 낼 거예요. 자, 시행령 31조 위임 및 위탁. 자, 출발 위임 및 위탁인데 제가 이거 써왔네요. 전 시간 이것만 써왔네요. 죄송합니다. 위임 및 위탁 시정 시정인데 전 시간 비교해보라고.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무기송은 출발하기 전이고 호송 경비는 출발 전까지입니다. 알겠죠? 무기송은 이제 무장 경찰관이랑 같이 가야 되고 출발하기 전까지 집단 민원 현장 48시간 전이죠. 48시간 전. 네,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받을 것을 배치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배치 허가 받을 것을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예, 고지하는 거죠. 경비 요청은 행사 개최 일정과 24시간 전. 이거 필요하시면 따로 메모를 하시거나 이거 안 헷갈리시려면 좀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얘는 출발하기 전이니까 출발일 뭐 1시간 전에 통보해도 되는 것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자, 31조 민간 정보 및 교우 정보의 식별.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청경법에서는 지청장 및 서장까지만 하고 특이하죠. 청원경찰법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청원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세 번 나오나? 무기 관련돼서 이제 그 돈 환부할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그 무기 관리 수칙, 무기 관리 상황?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관리 상황 설화 해야 되나? 그 내용된 원칙이 있는 서류에 관해서 이제 무기 관리 사항을 수시로 한다.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나중에 청원경찰법에서 따로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 지청장, 경찰서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시험 출제 기간도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겠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주민등록번호 또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잘 봐요. 근데 왜 얘는 건강에 관한 정보 차이가 건강에 관한 정보거든요. 왜 차이가 있냐? 우리 아까 청경찰 신체 결격 사유 봤었죠? 차이가 있는 게 눈이랑 또 신체 건강. 청경찰은 신체 건강한 것까지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내용이 또 이제 좀 길어요. 자, 지감 교행 시험 허가일본 보안 사무 특징 무기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그 본다고 합니다. 지도 감독 뭐 그 경비업자 지도 감독 그리고 또 경비원 다시 경비조사 교육 또 행정 처분 또 시험 경비조사 시험이 있죠. 당연히 또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또 결격 사유인 사람 범죄 정보 처리할 때 또 보안 측정 경비원 사무나 특수 경비원의 직무 또는 뭐 무기 직무 교육이나 무기 관련된 거 뭐 이런 거겠죠. 특수 경비원 직무 교육할 때 경찰 공무원이 가서 봐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행정 처분이고 이건 허가 관련된 거 써놓은 거예요. 그냥 헷갈릴까봐. 규제 재검토 이거는 468입니다. 2014년 6월 8일. 또 청경찰법에서는 규제 재검토가 어떻게 되냐면 411 2014년 1월 1일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여야 하고 시집 불허 가부행입니다. 시설 죄송합니다. 시설은 경비업 허가 시설이겠죠. 경비업 허가할 때 시설의 기준이나 또 집단 민원 현장의 기준이나 우리 100명 노정특전 법병명 대집행 그거 있죠. 그거나 배치 불허가 사유, 배치 불허가 사유입니다. 배치 불허가 사유 또 과태료 부과 또 행정처분에 관해서 규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누가? 경찰청장이 하고 또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얘는 지청장 또는 간서장은 질서 위반 행위구제법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상한 얼마예요?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기억하시죠? 하고 시행규칙 18조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네. 무기의 관리수 무관수입니다. 무관수 무기 관리 책임을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항상 이거 지청장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 많죠. 이 점 유의하시고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기 관리 실태를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 무관실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청경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기 관리 실태를 다음 달 3일까지고 경비업법에서는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기 관리 실태를 다음 달 3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대여받은 무기 분실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전을 하나 뭐 천재 지번이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월 1회일까요? 주 1회일까요? 주 1회입니다. 주 1회. 답이 안 나왔네요. 주 1회인데. 주 1회. 주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요. 주 1회. 주 1회 이상 그 무기를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19조 복장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최종 권자는 지청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돼 있다? 서류니까 지청장 또는 또 서장에게 낼 수 있겠죠. 이 점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름표 위치는 가슴 상부겠죠. 상의 가슴 부위, 가슴 상의 부위. 65 다시 20조 휴대 장비, 휴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왜냐?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휴대할 수 있고, 제가 말한 게 아까 필요한 최소 한도로 할 수 있다가 이거 필요청 할 수 있다, 얘가 필요한 최소 한도로 이용하여 한다 이거예요. 이거. 경비원은 근무 중 적분단 안전방패 이런 거를 착용할 수 있다이며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착용한다. 왜냐하면 안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한번 읽어보시고 괄호도 너무 이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리고 근무 중입니다. 퇴근 후나 경비원은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비원은 근무 중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근무 중. 22조 결격 사유 확인 위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자,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죠. 사본입니다. 동의서일 뿐이니까 원본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취업 예정자의 범죄 경력 동의서 한부 이렇게 하면 되고, 주민등록 사본은 이제 초원경찰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서류에서 제출할 때 사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답 써놨고, 자, 시행규칙 24조 경비원 배치 및 배치 폐지 신고입니다. 20명 누구든지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이제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맡겨야 합니다. 직접 고용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그 3개월 이전에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연장하려는 시에 배치한 후 7일 이내 제출. 단 집단 민원 현장이나 신변, 집단 신변 그거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비업자는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연장하려는 시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 경비원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위에 거는 집단 민원 현장 한정에서 하는 직접 고용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한 사유고, 밑에 거는 어떤 경비 배치 장소에서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상남님 20일 이상 배치 안 하려는 경우에는 배치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이게 배치 경비업 종사나 팀장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며칠, 2, 3일, 1일, 1시간을 배치하더라도 경비원을 배치 신고를 해요. 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법조문에서는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연장하는 시에는 이제 경비원 배치 신고를 배치하고 배치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고요. 밑에 지청장 또는 서장은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이거 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해서 써놨고, 서장 경찰청장이 없다는 거, 건자가 2명이 한정된다는 거 당연하죠. 경찰청장님 바쁘신데 이런 거 못 하시겠죠.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배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배치 폐지 확인증 발급 받으면은 이것도 뭐 번호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시간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죠. 시행규칙 24조의 2 배치 허가 신청입니다. 집단민원 배치 허가 신청서 및 일반 경비원 이수증 한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부. 누구에게 제출하냐가 중요하고, 당연히 배치 관련이니까 누가 관련하겠어요. 관할 경찰 간수장이 하고, 허가증을 받으면은 배치 예정일 시점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누가? 관할 경찰 서장이 이제 이거를 통보를 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허가증이 아니라 허가 신청 받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허가 신청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허가 신청 받으면은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 아까 말했죠, 우리 일시 전 나왔었죠. 도착 일시 전, 도착 24시간 전 이거 할 때. 경비업자는 연장하라는 경우에는 이제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
배치 연장하기 전 48시간 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폐지하라는 경우에도 48시간 이전에 다시,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예.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고, 그러니까 하고 48시간 이내. 또 연장하라는 경우에는 하기 전 48시간. 차이가 있죠.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배치 폐지를 하고 7일 이내 배치 폐지 신고를 하거나 배치 연장을 하면 되고, 집단민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기 연장하기 48시간 전에 이제 말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비업자는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폐지하고 48시간 이내입니다. 알겠죠? 시행규칙 24조의 2,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집단민 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 이거 눈에 잘 안 익으실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경비지도사가 일단 없는 경우에도 15일이고, 없는 경우에만 15일이고, 이거는 없어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집단민 현장은 바뀐 경우에는 관할 경찰 건설장에게 통보를 바로 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 15일 이내 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다? 이제 인원이 모자라거나 선임 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때는 말을 해야 되고,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없는 것은 집단민 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변경한 경우. 그냥 변경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있던 사람이 좀 쉬고 싶다. 저 휴식 때문에 집단민 현장에 못 남아 있으니까 딴 사람 쓰세요. 예, 말이 그렇게 나오면은 바꿔서 해야겠죠. 예. 다가요. 좀만 더 있네요. 시행규칙 24조의 3. 자, 명배외배, 이게 뭐였어요? 배치 장소, 배치 일시, 배치 폐지 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경비 지도사의 배치 장소일 거예요, 아마. 예. 1년 보관입니다. 서류. 자, 다시 가서 우리 수연 조치, 오발 조치는 몇 년? 1년. 그리고 근무 상황 기록부는 1년. 이게 근무 상황 기록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부, 배치 장소, 경비원의 명부, 배치 장소인데 죄송합니다. 근무 상황 기록부니까. 예. 그래서 배치 장소, 배치 일시, 배치 폐지 일시네. 예, 배치 폐지 일시를, 근무 상황 기록부는 1년 보관하고, 이제 수연 조치, 오발 조치도 1년 보관. 또 교육 일지, 직무 교육 일지는 2년 보관입니다. 예, 알겠죠? 힘드네요. 경비 전화 가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신청은 누가 한다? 경비업자가. 부담은 누가 한다? 시설주가 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났지?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이거 이해했다. 맞는 지 오래됐어요. 급하게 맞는 거라서 이것도 저도 이해 못했는데, 경비업자가 신청하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경비전화 가설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주랑 경찰 서장밖에 없는데 혼돈을 줄까봐 제가 이 질문을 넣었네요. 예. 시설주의 신청이 하고 돈도 시설주가 부담을 합니다. 예. 이제 갖춰두어야 하는 장부고, 명부 일상수탄 배장 감전 교대요.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은 나중에 청원경찰법에서도 청원주가 배치하는 서류에 대해서 쉽고, 경비원 명부 일지, 근무 일지, 이제 근무 상황 일지, 근무 상황, 또 순찰 표철, 탄약, 이거 탄 배장을 제가 왜 중요시 여겼냐? 탄은 그거예요. 그거 대여, 알겠죠? 불출, 탄약, 무기 탄약 불출이고, 출납부겠죠. 출납부. 배치, 그리고 장비,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겠죠. 잠시만요. 네, 이거 장비 운영 카드네요. 장비 운영 카드랑 배치 장소, 이제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또 감독 순시부랑 전출일지, 특수경비 전출일지, 특수경비 교육훈련 실시일지, 이게 중요하죠. 대여가 무기 탄약 대여 대장, 이 차이가 있다. 이 두 개가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시설주와 특수경비를 배치한 시설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청경을 배치해도 되니까. 알겠죠? 시설주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라고 제가 써놨죠. 이 사람들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 시설주는 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라고 명시를 했냐면, 시설주는 그냥 특정 국가 중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랑 그냥 관리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죠. 같은 거 아니니? 다릅니다. 그냥 시설주는 아직 특수경비원을 배치 안 한 상태이고,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했으니까요. 자, 갖춰둔 장부 이렇게 끝났고,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좀만 더 힘내요. 자, 마지막 규제 재검토. 아까 우리 했죠.
예, 468. 468일 거야 아마. 예, 468 맞죠? 6월 8일 전까지 이제 시집 불어 가부행 플러스 휴대하는 장비의 기준을 해야 하고, 경비업법 허가 기간 5년이고 5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이제 갱신 만료 30일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숫자 문제로 나야 재밌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만약에 2010년도에 경비업을 10년도 1월 1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쉽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받으겠어요? 1, 2, 3, 4, 5. 5년 마지막 날 31일까지가 그거겠죠? 허가 기간. 그리고 끝나기 전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되니까 만료 30일 전. 그러니까 제가 31일이니까 12월 31일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럼 12월 1일 이때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다시 2010년 1월 1일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한 달 전에 만료를 받아야 되니까 2015년 12월 1일까지. 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경비업자가 2번 갱신을 하고 뭐 세 번째 갱신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갱신을 받아야 하는 최후 일자는 언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2010년도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받았으니까 일단 2010년도에 경비업 최초 허가를 받고 2번 받았으니까 2010년도에서부터 15년 맞나요? 10년도 1월 1일에서 1, 2, 3, 4 1, 2, 3, 4, 5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년까지네요. 그래서 19년 12월 31일까지 내겠네요. 이거 31일까지고 31일에서 만료 30일 전에 갱신을 해야 된다니까 19년 12월 1일까지죠.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전 손가락으로 풀거든요. 왜냐면 1에서 5년마다라고 하니까 2010년도에서 받아버리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아니 10 플러스 5는 15잖아요. 그죠? 근데 15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10년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11, 12, 13, 14 하면은 5년이 14년까지밖에 안 돼요. 야, 그걸 왜 헷갈려? 너 바보야? 아, 죄송합니다. 저는 헷갈려서 손가락으로 같이 200인 할 때도 손가락으로 좀 같이 하고 했었어요. 하시고, 과태료 부과 고지,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고, 말장난이죠. 말장난.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사전 통지서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의 고지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이게 왜 말장난이냐?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누가 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이런 문제도 있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 경비업법 회독수 증가는 이 상태만 하시면은 다 끝났고, 너무 이것만 믿지 마시고 시험 치기 전날에는 한번 보조문 봐주는 거 기억하시고, 새 강화에 끝내고 싶었는데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고, 다음번은 청원경찰법 해서 한번 PPT 만들어서 또 열심히 나가볼게요. 나가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북도청인가? 청원경찰 공채를 뽑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